경기과학고등학교의 커리큘럼을 알아보자 정보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기과고의 정보 과목에서 어떤 것을 배우는지, 어떻게 배우는지에 대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게스트 두 분을 모셨는데요.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아이온코더 나코더의 3학년 기장을 맡고 있는 정석현입니다. 저는 나코더의 부기장을 맡고 있는 3학년 김주빈입니다. 경기과학고등학교의 대표적인 정보 동아리 나코더, IM코더를 좀 홍보할 수 있는 시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 네, 일단 아이온코더는 그 경기과학고등학교에서 거의 제일 유명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PS 동아리이고, 정말 PS의 진심이고 PS를 잘하는 여러 선배들이 있고, 선배들에게 물어보면 정말 다 대답해 줄 정도로 선배들이 적극적이고 정말 후배들에게 친절한 그런 문화가 형성되어 있고, 학교 수업 시간에서 배우지 못한 여러 알고리즘들도 배워가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문제들을, 정말 많은 PS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촬영하고 있는 이곳은 맥컴퓨터로 가득한 맥실터, 강의실, 개별 연구실, 정보과 교무실까지 있는 SRC 1층입니다. 그럼 첫 번째 1학년 커리큘럼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1학년에 정보과학 1이 있잖아요. 정보과학 1에서 뭘 배우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정보과학 1에서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초와 개념,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경기과학고등학교의 유명한 사이트 중 하나인 코이스터디에서 이제 기초 백지라는 문제를 풀어볼 수도 있고, 그다음 여러 문제 해결 프로그래밍 문제들을 풀어볼 수 있습니다. 코이스터디 유명한데 저희가 입학 전에도 문제를 풀잖아요. 네, 맞습니다. 입학하고 나면 여러 과목에서 이제 여러 가지 과제를 주어주는데, 특히 정보 과목에서는 코이스터디라는 어떤 홈페이지 사이트를 이용해서 정보과학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보과학 1 시간에는 좀 더 많은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게, 저희가 1학년일 때에는 약 360개 가량의 문제를 풀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보과학 1이 끝나고 정보과학 2가 되면 좀 더 특이한 프로젝트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중에 이미지 처리나 뭐 사운드 처리, 그누플롯, 프로세싱, 이런 4가지 프로젝트를 저희가 1학년 때는 진행을 했는데, 그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프로젝트 하나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학교에서는 실제로 1학년 때부터 기초 RN이라고 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활동이 주어지는데, 여기에서 연구를 했던 내용을 추가적으로 더 심화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이 정보과학2의 프로젝트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큐브를 이용해서 큐브를 암호화 접목시키는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이때 큐브가 회전을 할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것을 직접 프로세싱으로 구현해서 시각적으로 나타낸 경험이 있습니다. 네, 프로세싱은 자바에서 기반으로 한 시각적인 그런 시뮬레이션을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인데요. 그런 소프트웨어도 활용하고, 그누플롯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들을 그래프를 그리거나 하는 식으로 시각화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누플롯을 다루는 게 살짝 당황스러웠던 게, 그 당시에 저희가 언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소프트웨어만 딱 주시고 너희가 알아서 이걸 쓰는 방법을 알아내라 라고 했었어요. 네, 상당히 당황스러운데 약간 그 덕에 이제 검색하는 습관도 좀 기를 수 있었고, 이제 그 약간 강하게 키워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누플롯을 이용하는 방법을 제가 직접 찾아보니까 오히려 기억에도 더 잘 남았던 것 같고, 그다음 지금도 어느 정도 그래프를 그려야 될 일이 있다면 그누플롯을 어느 정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제 정보 과목이 2갈래 정도로 나뉘잖아요. 네. 알고리즘 PS, 프로블럼 솔빙 쪽이랑 이제 개발 쪽으로 나뉘는데, 1학년 2학기에 이 정보과학 2가 뭔가 개발 쪽 계열의 가장 시발점이 되는 그런 수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때 사실 정보를 포기하는 친구들도 많고, 또는 더 흥미를 느껴서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많고. 근데 어떤 쪽이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1학기 때 C언어를 가지고 정보과학 1 수업을 했었는데, C언어로는 당연히 문제만 풀 수 있는 줄 알았고, 실제로 어떤 개발 쪽 분야의 코딩에는 잘 맞지 않는 언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BMP 파일이라는 이미지 파일을 응용해서 원하는 사진을 만들어내거나, 또는 소리의 어떤 1초당 받아들이는 비트의 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소리의 높이나 빠르기 이런 것들을 조정하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기억에 남았고 개발 분야에도 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1학년 때 정보 과목의 특징이라고 하면 아직 정보 전공인 친구들이 아닌 친구들이 좀 있기 때문에 수과학 관련해서 뭐 문제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새로운 프로세싱 프로젝트를 한다던가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과목들이었고 아직까지는 학점도 2학점밖에 안 되죠. 좀 사실 정보 전공하는 친구들한테는 좀 적은 숫자긴 한데 이제 2학년이 되면 좀 본격적으로 정보 과목의 숫자가 많아집니다. 2학년 첫 번째로 많이 듣는 것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이잖아요. 1학기 때 컴퓨터 프로그래밍 어떤 과목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컴퓨터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1학년 1학기 때 배웠던 어떤 PS 분야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1학년 1학기 때는 구체적인 알고리즘을 배운다기보다는 C 언어의 문법을 배우고 그리고 이것을 활용해서 사칙연산 기반의 문제들을 주로 풀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2학년 컴퓨터 프로그래밍 과목에 와서는 조금 더 알고리즘과 관련된 다양한 알고리즘을 배우게 되고 네, 그리고 코이스터디라는 사이트에서 실제로 문제를 제한된 시간 안에 풀어낼 수 있는 탭도 있는데 거기에서 실제로 선생님께서 문제를 출제하시고 그것을 제한 시간 안에 푸는 것이 수행평가로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란 과목에서는 이제 시간 초과라는 개념을 처음 배우게 될 텐데 실행 시간의 압박에 시달리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고 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알고리즘을 배우게 되는데 그러니까 실행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조체나 뭐 스택 큐 같은 기초 자료 구조, 재계함수 또는 뭐 DFS, BFS 같은 탐색 설계를 배우는 과목이죠. 그리고 또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과목으로 정보과학 프로젝트가 있어요. 물론 3학년 때도 이걸 배울 수 있긴 한데 대체로 2학년 때 배워서 네, 정보과학 프로젝트 어떤 과목인가요? 일단 정보과학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2학년 때 배우게 되신다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접해 보실 수가 있고 이제 정보과학 프로젝트에서는 자바라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굉장히 적합한 언어로 수업을 하게 되는데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배울 때 꼭 한 번 정도는 언급되는 언어로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도 개발자들이 자바를 이용하고 계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양한 앱들이 자바 기반으로 프로그래밍 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정보과학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자바 FX라고 GUI를 쓰는 그런 걸 써서 최종 프로젝트를 만들잖아요. 그때 혹시 어떤 최종 프로젝트 만들었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컴퓨터 과학 그리고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론 중에 하나인 콘웨이의 생명게임이라는 것을 구현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어떤 격자상에서 살아있는 격자와 죽어있는 격자가 있는데 저는 이것을 자바 FX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구현했습니다. 그 구글 이스트에그로 들어가 있는 그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네. 그리고 2학년 때 이제 1학기가 지나면 2학기 때 알고리즘이라는 과목을 듣게 되는데요. 알고리즘 때 뭐 배우는지 잠깐 소개해 주세요. 네, 알고리즘에서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과 자료 구조를 배우게 되는데 알고리즘 중에서는 여러 가지 정렬 방법을 배우게 되고 자료 구조 중에서는 세건트 트리와 균형 잡힌 이진 트리 등을 여러 가지 배우게 되고 최적화라는 개념을 새로 배우게 되는데 PS를 조금 하셨던 분들이라면 들어보셨을 DP나 이제 분할 정복 같은 것들을 새로 최적화를 다시 하게 되는 이제 고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알고리즘 중간에 엄청 특이한 수행평가가 하나 있잖아요. 저희가 거의 저희 자신을 재앙으로 몰아넣었던 전설의 문제 만들기 수행평가가 있는데 그때 저희가 뭘 네, 2학년 2학기 때 수강한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전의 정보 과목에서는 이제 있지 않았던 새로운 수행평가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문제 만들기입니다. 사실 문제 만들기라고 하면은 범위도 상당히 넓고 어떤 주제를 잡아야 될지 감이 안 오기는 하는데 선생님께서 문제의 설명이나 아니면 조건 자체는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라고. 그런데 사실 문제 난이도가 쉽게 만들어라라고 하시겠는데 우리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인간들이 아닌지라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때 저희가 그거를 알고리즘 사태라고 부르는데 44명이 서로 쉽게 만들자라고 약속해놓고는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서 서로를 곤혹스럽게 만들어 놓고 또 서로를 도와서 우리 모두 그 역경을 헤쳐나간 아름다운 사태. 그 알고리즘에서 참 그 문제를 어렵게 만들기 위한 여러 학생들의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문제를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문제들을 이제 정말 어려운 알고리즘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쓰거나 아니면 여러 알고리즘들을 이제 막 섞어가지고 문제를 내거나 아니면 이제 그게 안 된다 싶은 학생들은 이제 지문을 이제 한 20줄을 적어놓고 그 사이에 문제를 숨겨놔요. 그러면은 이제 문제를 아무도 보지 않으려고 해서 자기 혼자만 문제를 제출하고 이제 푼 사람도 한 명이고 제출한 사람도 한 명인 엄청난 결과가 만들어졌는데 이제 전과세 2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거든요. 전과세 2에서 이어서 네. 그럼 다음으로 2학년 2학기 때 보통 듣는 정보과학 세미나 수업이 있잖아요. 되냐? 여러분이 들고 있는 핸드폰에 깔려있는 모바일 앱을 개발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보통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이 자바 언어로 안드로이드 앱을 하나 개발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최종 프로젝트까지 해서 플레이스토어에 출시하는 것까지 그게 하나의 커리큘럼인데 최종 프로젝트 어떤 거 하셨나요? 저는 제가 새로 게임을 개발을 해서 이제 잘 되는지를 테스트를 해보고 실제로 그 플레이스토어에서도 출시를 했는데 그 제가 생각한 것보다 게임의 밸런스 맞추기가 힘들더라고요. 사람마다 뭐 좋아하는 것이 다 다르지만 정보과학 세미나 1에서는 특히 사람들이 자기가 쓸 수 있는 거 왜냐면 자기 폰에 바로 앱으로 깔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마술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마술을 도와줄 수 있는 앱 같은 거를 센서 등을 활용해서 만들거나 그래서 이런 다양한 최종 프로젝트들을 보는 재미도 있는 수업이었습니다. 자, 3학년 때로 가면 이제 PS 계열에서는 정보과학 세미나 2가 있잖아요. 어떤 수업인가요? 네, 이제 정보과학 세미나 2에서는 이제 알고리즘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내용을 다시 이제 좀 더 농축을 해서 배운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도 정말 농축이 돼서 그러니까 PS에 정말 진심인 분들만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정보과학 세미나 2에서는 문제를 만들고 문제를 푸는 수업밖에 안 해요. 선생님께서 주제를 정해주시고 이제 그것에 맞는 문제를 서로 내고 답하고 하는 식으로.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 시뮬레이션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뭐 하는지 소개해 주시죠. 시뮬레이션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저희가 1학년 2학기 때 잠깐 맛보기로 자바 기반으로 만들어진 프로세싱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시각적인 표현을 하는 방법을 잠깐 배웠다면 이번 시뮬레이션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이것만을 중점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기본적인 문법 같은 경우는 1학년 2학기 때 배웠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고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만 모아서 어떤 PDF 형식으로 주시고 나머지는 실제로 해보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3학년 2학기에 보통 듣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인데요. 파이썬을 배우죠. 이 수업의 특징에 대해서 또 뭘 배웠는지 설명해 주세요. 지금까지는 C 언어나 자바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해왔다면 이번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사용해서 개발을 하고 목적에 맞게 구현을 하는 과목입니다. 그 파이썬이라는 언어가 처음 배울 때는 참 쉬워 보일 수 있지만은 정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고 그 기능들을 전부 다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 처음 배울 때는 참 쉽지만 마스터하기는 꽤 어려운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 때 배운 건가요?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는 파이썬을 사실 1학년 때부터 배우는 학교들도 많은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특이하게도 C 언어를 가장 먼저 배우고 그 다음이 자바, 그 다음이 파이썬 그런 순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파이썬이 상당히 자주 쓰이고 뭐 인공지능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언어다 보니까 이제 3학년 2학기 때 다른 과목 뭐 생물이나 화학 같은 걸 전공하던 학생들도 1학년 때 그 후에 정보 과목을 듣지 않았더라도 이 수업을 들으러 오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과목 학생들을 보면서 뉴비가 들어갔다. 뉴비다 뉴비 이런 느낌이 있는 그런 수업입니다. 아직 저희가 3학년 2학기를 사실 이제 시작을 해서 뭐 잘 알지는 못하지만 수업 계획서를 보니까 이제 웹 크롤링을 통해서 뭐 공공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이 정보과학 뭐 수업을 들으면서 생각 있을까요? 그 일단 정보과학이라는 게 정말
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매력들이 있고 그 참 애들이 어떻게 보면 이상하긴 한데 정보를 PS를 하면서 오히려 재미를 느껴서 정말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니까 학교에서 내주지도 않은 과제를 막 해결하고 그런 모습들을 자기가 알아서 주도적으로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렇게 정말 정보과학이 재밌는 과목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 대학교에 가면은 정말 많은 정보과학 과목들이 있는데 지금 이 영재학교에 와서도 제가 아직 배운 과목들이 정보과학의 정말 작은 부분인 만큼 정말 큰 분야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그 정보과학이 정말 다른 과목에서도 이용할 수 있고 이제 수학이나 여러 과학들 분야들에 정말 다양하게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정보과학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정보과학 분야의 과목들은 다른 수과학 분야의 과목들에 비해서 선생님들께서 직접적으로 알려주시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실제로 답을 찾아 나가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자료를 검색해 본다던가 아니면 실제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올바른 구현을 한다던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네, 그 과정에서 흥미를 느끼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과목들을 보면 실제로 과제가 나왔을 때 과제를 제출하기 직전에 막 급하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정보과학 과목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과제를 수업 시간 내에 혹은 수업이 끝난 다음에 바로 시작을 해서 요구하지 않은 것들까지도 구현을 해서 제출하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과학을 듣는 학생들 자체가 상당히 뭐 언뜻 보면은 말도 좀 적고 재미도 없고 좀 딱딱하고 찔리네요. 네 그런 친구들인 것 같지만 실제로 자기 좋아하는 과목인 정보를 할 때 엄청 적극적으로 많이 행동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 그게 저는 제가 봤을 때 이 과목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이런 많은 매력을 가지고 있는 정보과학, 경기과학고등학교의 커리큘럼을 알아보자 정보편, 다음 시간에는 수학 또는 물리 또는 화학 또는 생물 또는 지구과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와.